공감적 탐색의 힘, 과정 체험적 게스탈트 관점에서 본 짐 브라운의 사례. 짐 브라운의 깊은 상처와 약점을 다룬 로저스의 이 두 번의 회귀는 심리치료에서의 공감과 돌봄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예다. 오랜 시간 동안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시작한 이후 그는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서 거리를 두었다. 로저스의 수용과 돌봄은 짐이 받은 상처로부터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했고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로저스의 이론에 의하면 치료자들의 주요 역할은 내담자의 중거 틀에 들어가서 공감적이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일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각 개인이 스스로 자기 이해와 성장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로저스는 이러한 조건이 가능성에 대한 건설적인 실현을 위한 고유의 내재된 자기 방향적 경향성을 가진다고 제안했다. 이 회기들에서 로저스는 이러한 조건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성장을 위한 짐의 유기체적인 능력에 믿음을 보여준다. 이 논평 가운데 나는 회기에서 입증된 치료 과정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내담자 중심 이론 및 실행의 관점에 대한 동의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나는 치료에서 전체적인 관계 조건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로저스와 내담자 중심 이론에 동의하나 나는 로저스가 이런 조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그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믿는다. 나는 실현화 경향성의 타고난 특성과 치료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표출하는 것과 관련된 로저스와 내담자 중심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실현화 경향성의 타고난 특성과 치료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표출하는 것과 관련된 로저스와 내담자 중심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짐과 함께한 로저스 회귀의 주요한 초기 특성은 전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도와주기 위한 맥락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두 인간 사이의 진실된 만남이다. 이 관계는 내담자의 과거 경험이 현재로 투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내담자 분석보다 더 현실적이고 두 사람 사이를 배려하는 관계다. 이 관계는 너 관계를 특징 지어주는 존재감의 질, 즉시성, 소속, 확신과 착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로저스의 배려하는 자세는 짐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데 중심이 된다. 내담자 중심 관계의 주요 조건은 그들의 힘이 느껴지는 이 두 회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한 사람에 대한 존중감과 또 다른 내적인 고통에 대한 수용, 뜻대로 조종하지 않으려는 배려의 체험은 놀랍도록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로저스의 공감과 존중감은 짐이 내면에 취약했던 자기 관리를 다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테면 자신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재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짐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절망감에 대한 로저스의 수용은 그의 이론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는 수용이 회피되고
약화된 내면에서 어떻게 자기 관리에 대한 제 인식을 이끌어내는지를 보게 된다. 보통 자기 관리가 취약하고 이를 어려워하는 중에 고통을 허용하고 수용해 주는 것은 중요한 치료적 변화다. 변화의 진실된 순간이다. 한편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는 내담자 중심 상담자나 이론가들은 마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치료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가들은 이런 핵심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작업 틀과 전체적인 방법론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즉, 로저스는 치료적 만남의 모든 관점 중에서 공감, 존중, 그리고 일치성의 원칙을 적용한 방법을 개발했다. 이것은 각각이 개인적으로 치료 과정에서 특정한 시간에 가장 최고의 접근이었을 때 개발된 것이다. 핵심 조건들로 이들을 선택한 것은 내적 체험과 가장 취약한 자기관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항상 치료 가운데 이 지점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태도로 반응하는 치료자는 빠르게 방어벽을 넘어서서 다른 경로의 더 깊은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나는 로저스 스스로가 다른 시간대에 다르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행동, 특히 치료 중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은 항상 이런 조건들이 중요한 만큼 관계를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전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 내 관점에서 로저스는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조건 혹은 비지시적 개념을 이 사례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나 혹은 로저스가 이 회기에서 표현한 것이나 행동했던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로저스의 공식적인 이론의 기본 요소는 충분히 그와 체험주의적인 치료자에게 과정의 치료적인 기본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로저스가 자신만의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지시적이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틀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선택된 초점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데 그의 조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로저스는 감정에 대한 공감 반응의 중요성을 그의 이론과 일치시키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감정을 선택한다. 확실히 이 회기 당시에 그는 깊이 있게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다루었다. 첫 번째 회기에서 그는 짐이 내면의 상처에 대해 정확히 느끼도록 반응하였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와 같은 반항적인 자세를 가지게 한 방어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짐의 인간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로저스는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반항심으로 가려진 아픈 감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끈다. 로저스는 그 과정에서 지시적이었다. 짐이 내면의 핵심에서 나오는 내적 경험과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특별한 감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정중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기들의 시작에서 짐이 누구에게도 쓸모없고 예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럴 거예요 라고 진술할 때 로저스는 처음으로 이 감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반응한다. 지금 그렇게 느끼나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쓸모가 없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군요. 이 감정에 대한 초점은 이건 정말 비참한 느낌이군요와 같은 진술을 통해 내담자에게 매우 진실된 존중감을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나
배려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록을 읽어봤을 때 짐에 상처가 나 있는 저항을 느낄 수 있다. 이후 로저스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강하게 반응하였다.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왠지 나는 당신의 어떤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침묵 후에 나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라는 느낌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한다. 이 반응들에 대해 로저스는 내담자가 그 이후에 했던 말의 이면을 더 깊이 감지한다. 이것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로저스는 본질적으로 유기체적인 경험과 자기 개념 사이의 분열 혹은 내담자의 진정한 자신과 거짓된 자기 자신 사이의 분리 경험에서 이중성을 집어낸다. 이런 분리 기능은 초기 감정과 두 번째 감정 사이의 구별을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감정은 반응적인 것으로 상처에 대한 최초의 경험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치료자의 작업은 로저스가 그랬던 것처럼 초기의 감정을 끌어내거나 인지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두 번째 정서적 반응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로저스는 짐의 두 번째 저항을 반영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췄고 짐의 중요한 눈물과 상처를 돌보며 안내한다. 첫 번째 회기를 통해 로저스는 계속해서 그의 내면의 단어들에 대해 공감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계속해서 상처가 굉장히 깊군요. 당신은 이것을 거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감정이 찾아온다면 당신은 그냥 울고 또 울겠군요. 와 같은 말로 깊은 감정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었다. 이 회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긴 시간 동안의 침묵일 것이고 로저스의 인내심과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명확히 내담자와 함께 앉아있고 특정한 길로 가도록 심하게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로저스의 능력은 내담자의 내면에 대한 존중과 민감성을 동반한 굉장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러나 로저스가 침묵에 대해 공감적 추론을 했던 방법, 그는 이것을 공감적 추론이라 언급하였다. 이 방법은 명확하게 로저스의 기능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로저스는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내적 경험에 접근하고 깊이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나는 이 회기에서 로저스가 수용적인 관계, 그 이상의 것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로저스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내담자가 자각하고 주변에서 경험했을 것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공감적으로 탐색하고 추론한 것을 말하고 있다. 공감적 탐색은 내담자 경험에 가장 근접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관여하는 것이다. 한편 공감적 추론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내담자가 어쩌면 느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공감적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로저스가 이러한 개입을 사용하는 것은 내담자가 말했던 것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경험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찾아보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료는 지시적인 경향성, 상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주된 감정과 특이한 의미에 대해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의 방향성은 항상 내담자가 말한 내용과 내담자의 전체적 존재에 대한 존중을 표하면서 이해와 수용의 균형을 맞추었다. 중요한 주제는 치료에서 내담자가 끊임없이 무엇을 가장 강하게 느꼈는지, 그리고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과정의 방향성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회기에서 짐과의 만남 이후 로저스는 나와 함께 시내에 갔던 이 남자는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쓸모가 없다. 라는 그의 진술에 반응하고 있다. 그의 말에 로저스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어떤 말을 했고 그는 당신이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표현했군요. 이 말이 당신을 무너뜨렸군요. 라고 짐의 말에 대한 의미를 추측했다.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로저스가 중점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내담자가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설득력이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제외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로저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어느 정도 울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진술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낸다. 그는 잠정적이고 탐구적인 방식을 이용하였고 자기의 또 다른 부분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내담자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았으나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을 탐색하려 했다. 더불어 로저스가 소개했던 선택적 초점은 전문가로서의 태도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다. 그의 대인관계적인 태도는 사회 행동의 구조적 분석과 같은 치료 코딩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높은 우월감과 낮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인 자세와는 반대되는 낮은 우월감과 높은 관계성을 보인다.